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도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녹음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새님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좀 마음의 짐이었던 좀 긴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좀 음, 후련함도 있는데 그래서 또 마침 타이밍 좋게 부산에 짧게나마 휴가를 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뭐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외적으로는 이제 올림픽이 끝나서 너무 아쉽지만 아직 여름이 남아 있어서 그 더위를 느낄 때마다 저 굉장히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오랜만에 만나 가지고 부산에서 만나 가지고 해수욕을 즐겼잖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비록 등이 다들 탔지만 그래 다들 따갑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해수욕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해서 굉장히 좋은 주말을 보내고 저희가 또 녹음하기 위해서 또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 휴가 혹은 주말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로 떠나고 계시고 저희도 틈틈이 여기저기로 놀러 다니고 그렇기 위해서 짐도 싸고 이러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름 휴가 여기저기로 잘 다니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What's in my carrier입니다. 저희가 애정하는 여행 시리즈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여행은 진짜 이야기하기도 너무 흥겹고 재밌지만 토크토랑 음.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시는 주제예요, 여행. 맞아요. 더더욱 오늘 에피타이저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오늘 주제 What's in my carrier니까요. 음. 캐리어에 꼭 넣는 음식, 여행 갈 때 꼭 챙기시는 음식들이 특히 해외 놀러 갈 때 많이들 요거 챙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컵라면입니다. 음. 저는 실은 현지 음식을 먹는 것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아무거나 잘 먹기도 하고 해서 한국 음식까지 싸가는 일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음. 최근에 이제 부모님하고 여행을 주로 다니면서 저희 엄마가 진짜 국내 여행 다닐 때는 샐러드랑 김치, 빵, 잼, 커피, 우유 막 이런 것까지 아침 먹을 거리, 그다음에 차 안에서 먹을 간식 이런 거 싸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음. 해외여행에서도 물론 컵라면 너무 당연하고요. 막 수저랑 접시 심지어 막 설거지할 수세미, 세제 이런 것까지 캐리어에 넣고 다니시는 분이어 가지고요. 음. 네네.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네 한국 음식을 많이 싸 가시고 컵라면 특히 잘 싸 가십니다. 저도 수저나 접시, 뭐 칼, 수세미, 세제 이런 거는 혼자 여행 가도 좀 챙기는 편인데 굉장히 음. 반갑네요. 색깔도 그렇군요. 아니 있잖아요. 수세미랑 세제는 근데 호텔에는 일단 없는 경우도 좀 아 많고 그렇죠. 네. 수저나 접시도 이왕이면 좀 일회용보단 다회용 가져가서 그냥 쓰고 싶 쓰고 가져오려고 챙기는 어. 편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진짜 왜 이런 것까지 싸가나.'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실은 막상 싸 오면 되게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특히 음. 이제 부모님들 해외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면 삼시세끼를 밖에서 사 먹는 게 쪼끔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컵라면이요. 그래서 정말 해외여행에서 컵라면 정말 구세주 같은 존재인 것 같고 저희는 주로 이제 한 번씩 아침으로 먹거나 아니면 저녁에 호텔 들어와서 간단하게 이제 여행의 마무리로 맥주 마시면서 먹으면은 외국 음식 맛있지만 '아 나는 한국 사람이긴 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나는 음식이죠. 맞아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도 컵라면은 좀 그냥 라면보다 더 느끼한 느낌이고 음. 그래서 좀 덜 맵게 느껴지고 이래서 잘 음. 안 먹다 보니 많이 싸가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음. 바닷가나 음. 수영장 딸린 리조트에 갈 때는 챙깁니다. 음. 이게 어릴 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물놀이 하고 나면 컵라면 너무 땡기지 않나요? 아 국룰이죠, 국룰이죠. 물론 뭐 동남아나 일본 같은 데 가면 현지 컵라면도 맛있어서 그냥 사 먹기도 하는데 약간 음. 익숙한 고향의 맛이 떠오를 때가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뭐 특히 가족 여행이라면 뭐 저는 안 먹지만 컵라면과 함께 김치 캔이나 이런 음. 반찬류까지 같이 챙겨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컵라면하고 그 김치 꼭 먹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있으면 챙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짐이 너무 많다." 이러면은 컵라면 쌀 때는 부피 줄이시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이제 뚜껑 따서 용기끼리 겹쳐서 면이랑 음. 스푼을 따로 지퍼백에 넣으시면 쪼금이라도 부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캐리어에도 충분히 컵라면 넣어 가실 수 있고요. 음. 곁들이는 술로는 저는 뭐 아무리 그래도 술을 아무리 좋아하긴 해도 술까지 싸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음. 여담이지만 그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밤에 이제 이것저것 술 여기저기서 사 와서 마시고 있으면 '같이 분위기를 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엄마는 그냥 평소에 마시는 무알콜 맥주 몇 개를 이렇게 싸 들고 가시기도 합니다. 저희 엄마가 굉장히 많은 걸 싸 들고 다니시죠. 어 실은 막 별로 막 무알콜 맥주를 막 "무알콜 맥주가 먹고 싶어." 막 이래서 사 먹는 것도 아닌데 막 그거 사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쪼끔 귀찮잖아요. 그래서 음. 굉장히 그렇게 몇 개 싸 가면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음. 저희 엄마도 집에서 술을 일단 평소에 정말 안 드시고 뭐 맛보라고 해도 제 기준으로는 막 "그 몇 방울이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만 응. 드시는데 가끔 해외 갈 때 소주를 챙겨 가시더라고요. 음. 특히 친구들이랑 여행할 때는 꼭 그 음. 소주 페트병에 들어있는 소주를 꼭 아. 챙기세요. 이게 한국에서도 안 먹는데 외국에선 생각난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이 좋아하면 친구들 음.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같이 옆에서 분위기도 나고 막 이렇게 평소에 해 보지 않는 걸 여행이니까 해 보는 느낌으로 음. 여행의 마무리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에피타이저 컵라면이니까 저도 컵라면을 맥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여행 음. 가서 맛있게 먹었던 맥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남해에 다녀왔거든요. 음. 남해에 독일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맥주 전문점이 있는데 진짜 거기서 온갖 독일 맥주를 다 팔더라고요. 근데 그 홍보 문구가 "죽기 전에 꼭 마셔야 할 맥주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맥주가 있어서 오늘의 곁들일 음료로 선정해 봤습니다. 바로 아인거 맥주입니다. 음. 홍보 문구가 안 살 수 없게 만드는 문구죠. 궁금해지는 홍보 문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밀맥주를 좋아해서 아인거 중에서도 밀맥주를 마셨는데요. 뭐 당연히 다른 편의점 맥주들보다는 훨씬 맛있었고 제 기준 맛있는 수제 맥주에 비해서는 막 그렇게 '죽기 전에 꼭 먹어 봐야 되는 맥주인가?' 이런 음. 느낌이긴 음. 했습니다. 음. 좀 밀맥주여서 그런지 많이 밀키하고 막 도수도 좀 높았어요.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컵라면이랑 잘 어울린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곁들일 음료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드럽게 좀 달래주는 매운맛을 달래주는 밀맥주 한 잔이라고 하면 여행지 호텔 감성이 너무 잘 느껴지는데요. 옆에 그렇죠. 왠지 캐리어가 펼쳐져 있을 것 같은 상상이 듭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캐리어 펼쳐 놓고 컵라면에 맥주 한 잔 음. 하시면서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서 여행 갈 때 짐으로 싸는 것들 What's in my carrier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행 갈 때 가장 설레는 시간이라고 하면 짐 싸는 시간
아닐까요? 그 음. 시간에 뭐 있나, 뭘 싸나, 뭘 꼭 싸나 이런 거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원래 그 친구들끼리 여행 가면 짐 풀 때 막 뭐뭐 싸왔나 이런 거 구경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음. 여행 갈 때 대부분 짐 싸는 거 대부분 비슷하고 그 한두 가지가 다른데 그 한두 가지 "너 이런 것도 싸와? 우와 이런 거 왜 싸왔어?" 막 이렇게 음. 이런 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색과 하나가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내가 캐리어에 넣는 것 혹은 안 넣는 것 요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보통 친구들 만나면 그 "화장품 파우치에 뭐 있어?" 뭐 이런 거 맞아요. 살펴보는 재미가 있는데 맞아요. 여행지에서는 짐 푸는 거 보는 재미도 그런 요소가 맞아요. 있죠. 뭐 맞아요. 훨씬 큰 버전이잖아요. "와 너 이런 거 화장품 이런 거 쓰는구나. 너 잠옷 예. 취향 이랬구나." 요렇게 구경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또 마침 요새 막 1박 2일 연수 이런 것도 많고 또 열심히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있는 시즌이어서 국내 여행에서 가지고 다니는 여행 가방은 진짜 다시 수납할 새도 없이 다시 그다음 여행짐 이렇게 싸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국내나 해외여행 다닐 때 챙기는 물건의 종류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국내 여행부터 한번 차근차근 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국내 여행의 스탠스가 저랑 샘님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국내 여행하면 대부분 자차로 떠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짐을 음. 쌀 때 그렇게 막 '컴팩트하게 챙겨야 돼. 꼭 필요한 것만 챙겨야 돼.'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챙기고요. 음. '차에 실으면 되는데 뭘.' 막 이런 느낌으로 괜히 막 여분까지 챙기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예를 들어 해외여행이라면 화장품 같은 거는 진짜 딱 쓸 만큼만 덜어 가거나 샘플을 음. 가져가거나 하잖아요. 근데 막 국내 여행일 때는 진짜 그냥 본품을 그냥 때려 넣기 해서 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의 가장 다른 점이 저는 가방인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는 이제 이동이 쉬워야 되니까 캐리어를 대부분 들고 가시죠. 근데 국내 여행에서는 저는 이동할 일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들기 쉬운 손쉬운 가방에 싸는데요. 주로 보스턴 백을 이용합니다. 어 음. 가방 자체의 무게도 가볍고 무엇보다 많이 들어가고 또 어깨끈도 좀 널널하게 두껍게 있어서 짐을 옮길 때도 어깨가 그렇게 아프지 않게 편하고 해서 굉장히 애용합니다. 주머니가 많은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음. 얼마 전에 전주 가서 하나님과 여행하면서 느꼈는데 제 기준으로 하나님은 예전에도 차로 여행하지 않을 때도 짐이 좀 많은 음 편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짧은 1박 2 일이었는데 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 예. 엄마도 그렇고 이제 차를 가지고 여행하는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예.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이상하게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그냥 집에서 차에만 실으면 되는데도 음. 불필요한 걸 싸지 않으려고 하고 불필요한 음. 양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되게 신경 음. 쓰는 음. 사람이거든요. 근데 되게 의아하게 그런데도 짐이 적지 않은 게 항상 미스터리입니다. 음. 저는 진짜 화장품도 정말 한 방울도 남겨서 가지고 돌아오고 싶지 않아 가지고 딱 음. 필요한 양에 맞춰서 보통 그 납장으로 된 샘플 샤쉐라고 요즘 많이 부르던데 요런 샘플로 보통 국내 여행은 짧으니까 고런 걸 막 챙기고 진짜 딱 필요한 개수만큼만 이렇게 챙기려고 진짜 노력하고 지갑 같은 데도 영수증 이런 거 무게 사실 티도 안 날 텐데 명함 이런 것까지 네. 한 장 한 장 다 빼놓고 가려고 굉장히 짐을 어. 갖기에 진심입니다. 어. 근데 어 저 이번 부산 여행에서 느꼈어요. 샘님이 평소부터 챙기는 게 많아서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음. 이번에 입욕제 놓고 왔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입욕제는 여행 갈 때 안 챙기거든요. 만약에 입욕하고 싶어도 '그럼 그 주변에서 어딘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편인 것 같은데 음. 입욕제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막 영양제 다 챙겨오고 풋크림도 챙겨오지 않았나요? 음. 그쵸. 아까 설거지할 도구도 챙긴다 그랬잖아요.
저런 걸 다 챙겼는데도 짐이 저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하는 느낌이긴 합니다, 저한테는. 다 챙 워낙 신경 쓸 게 많아서 컴팩트하게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종류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음. 생각하고요. 저는 또 가방도 그렇고 텀블러도 국내 여행에 저는 웬만하면 들고 다니려고 하는 품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생수를 사 먹지 않으려고 챙기긴 하는데 저는 또 뭐 물을 막 자주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저는 주로 커피 담는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국내 여행은 운전할 일이 많은데 운전하면서 음료 마실 때 그 빨대 있냐 없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음. 운전하면서 몇 번 빨대 없이 그 얼음이 든 음료를 마시다가 음료를 이렇게 와 이렇게 쏟은 적이 많이 있어서 어. 여행 갈 때는 특히 운전할 때는 빨대가 내장된 텀블러를 좀 필수적으로 들고 가는 편입니다. 저도 텀블러는 꼭 챙기는 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맞아요. 환경 생각하면 평소에도 되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음. 여행지는 뭐 저나 하나님의 여행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음. 먹고 이동하고 먹고 이거 말고 사실 뭐 하지? 잘 모르겠어. 맞네요. 마시려면 필요하니까 텀블러를 맞아, 꼭 맞아. 쓸 일이 많아서 챙기는데 예. 특히 또 여행 가면 저는 야외에서 걷거나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그때 물 음. 담아서 들고 나가기 너무 편하고요. 음. 그래서 평소에는 좀 그냥 가볍게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도 많이 챙기는데 음. 여행 갈 때는 보냉 잘 되고 밀폐도 잘 돼서 그냥 가방에 넣어 버려도 되는 이런 걸로 꼭 에헤. 챙깁니다. 음. 그리고 휴지나 물티슈도 저는 좀 최대한 적게 쓰고 싶어서 음. 더 안 쓸 순 없고 그래서 음. 이왕이면 손수건도 좀 여러 개 여유 있게 챙겨가는 편이고 음. 이게 저녁에 빨아서 널어 놓으면 되긴 하는데 보통 한 2개는 있어야 그래도 번갈아 맞아요. 쓰더라고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컵 같은 데 이제 찬 거 담아 놓으면 온도차 때문에 그냥 물이 맺혀서 흐를 때가 많은데 맞아요. 사실 더러운 건 아닌데 손수건이 없으면 괜히 막 휴지만 잔뜩 쓰게 되는 것 같아서 음. 평소에도 꼭 여름에는 손수건을 좀 넉넉하게 챙겨 다니는 음. 필수품인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다들 이렇게 환경을 생각해 가지고 텀블러랑 손수건 이런 것까지 잘 챙겨 다니고 있고요. 저는 또 "이것까지 들고 다녀?" 이렇게 많이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드라이기랑 고데기입니다. 음. 음. 실은 드라이기는 웬만한 숙소에 다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드라이기까지 챙기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텐데 저는 또 머리가 잘 안 마르는 성질이어 가지고 집에서 쓰는 그 강력한 드라이기를 써야 말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드라이기는 꼭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무겁죠. 저 집에서 쓰는 드라이기 그냥 가져가는데 접히지도 않거든요. 어. 그래서 무겁고 그런데 뭐 '차에 실으면 되는데 뭘 뭐 그냥 챙겨.' 막 이렇게 챙기게 되는 것 음. 같아요. 음. 그리고 고데기도 제가 막 엄청 막 머리를 휘황찬란하게 막 꾸미고 다니는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막 그렇게 머리 손질에 공들이는 사람은 아닌데 그 앞머리가 고데기 없이 정리가 좀 어려운 사람이어 가지고 고데기도 되게 꼭 챙겨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고데기 같은 게 가방에서 나오면 좀 놀라더라고요. 놀라운 사람 여기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놀란 사람. 맞아요. 어 저는 집에서도 사실 드라이어로 머리를 잘 안 말리고 음. 고데기는 진짜 마지막으로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여서 음. 하나님 짐에서 고데기가 드라이어가 나올 때마다 매번 신기해하는데요. 음. 맞아요. 하나님 설명대로 호텔에 드라이어가 늘 있지만 성능이 딸리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 음.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저는 이번 부산 여행에서도 새삼 느꼈습니다. 아니 차가 맞 없는데도 가져올 정도면 진짜 맞아요. 소중한 물건이구나. 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고 저는 국내 여행으로 한정했을 때 좀 챙기는 거라고 하면 스트레칭할 수 있는 그 세라밴드라고 하나요? 그 아 끈. 탄성이 있는 네네. 고무밴드? 음. 네. 그거를 좀 챙겨요. 음. 운동용품들이 사실 부피가 좀 큰 게 많은데 음. 세라밴드는 그냥 옷처럼 던져 넣으면 티도 안 나고 굉장히 가벼우니까
좋게 가져가서 뭐 호텔 침대에서라도 스트레칭을 잘 할 수 있어서 좋고, 여행 가면 아무래도 좀 많이 걷게 되고, 저는 또 걷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여행 가면 정말 막, 보통 2만 보씩 하루에 걷는데, 그 음. 팔다리 스트레칭 할 때 굉장히 요거 하나 챙기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는 또 평소에 좀 귀찮아서 안 하는 피부 관리 제품들을 많이 챙기는데요. 아 아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했던 풋크림 같은 경우도 응. 집에서도 쓰는데 응. 집에서는 매일같이 막 케어하지 않아요. 근데 음. 이제 여행 갈 때는 제가 또 워낙 딱 필요한 거 챙겨가서 여행지에서 다 쓰고 집에 갈 때는 굉장히 가볍게 가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가져오면 일단 열심히 씁니다, 여행지에서는. 다시 음. 집에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음. 어. 그래서 이번 여행짐에도 막 시트 마스크 팩이나 이제 뭐 음. 얼굴에 바르는 팩이나 뭐 패치 음. 이렇게 집에서 귀찮아서 잘 안 쓰는 것들을 여행 올 때 다 때려 넣어 가지고 음. 열심히 케어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쓰고 가는구나. 네. 어. 그리고 비슷하게 아까 또 하나님이 발견하신 어. 영양제도 비슷해요. 음.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영양제를 잘 챙겨 먹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래도 음. 집에서는 워낙 또 챙겨 먹는 영양제가 많다 보니까 거르는 음.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음. 이것도 화장품이랑 비슷하게 일단 여행지에 제가 날짜 수에 맞춰서 영양제를 다 챙겨 오면 집에 그 몇 알만 남겨서 가져가기가 너무 싫으니까 매일매일 아.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막 원래 이제 제가 먹는 시간대들이 있는데 뭐 예. 어떤 거는 빈속에 어떤 거는 음. 식후에 뭐 이런 게 예. 있는데 맞지 않았더라도 일단 예. 그날의 영양제는 자기 전에 무조건 맞아. 먹는다. 아.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어. 정말 열심히 챙겨가고 저는 어. 약도 좀 많이 챙기는 편이에요. 음. 소화제, 진통제, 밴드 요런 것들 최소한으로 좀 가져가는 편이고 그냥 제가 여행용 약 봉투가 있어서 그냥 뭐 아. 거기에 지금 빠진 거 있나? 뭐 이미 먹어서 없어진 거 있나? 요것만 체크하고 바로 그냥 캐리어에 넣을 수 있는 그 음. 안에 작은 휴대용 손톱깎이, 여행용 바느질 세트 뭐 요런 것들 다 들어 있습니다. 우와. 세상에. 아까 입욕제처럼 이제 하나님이 "급하면 근처에서 사면 되지."라고 음. 하셨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아하. "입욕제 놓고 왔다."라고 했을 때도 막 주변 지인들도 뭐 이참에 사면 되지 럭키비키 아니야?" 막 이랬는데 아. 사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꼼꼼히 찾아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어디서 뭘 사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진짜 모든 게 통제되고 당장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 원하는 아. 진짜 약간 부정할 수 없는 제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어. 해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뭔가를 사면 분명히 해결은 되지만 뭔가 음. 대응과 준비에 실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최대한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봐요. 진짜 짐이 제가 얘기한 게 맞다니까요. 이렇게나 많은 걸 챙겼는데 짐의 크기가 저거밖에 안 된다고? 이런 이게 맞다니까요. 굉장히 많은 걸 챙겨 가 아니 부산 갔는데 풋크림을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풋크림을 발라 가지고 깜짝 놀랐 속으로만 깜짝 놀랐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국내 여행에서도 샌님하고 저하고 어 굉장히 지금 짐 싸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아마 음. 해외여행은 더 하겠죠. 네 해외여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국내 여행에서 저는 그 캐리어 안 쓰고 대부분 보스턴백을 쓴다 이렇게 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당연히 해외여행에서는 무조건 캐리어겠죠. 당연히 그렇고요. 그치만 저는 또 캐리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29 인치 캐리어를 씁니다. 와우. 2박 3 일로 일본에 가도 29 인치 캐리어 가지고 갑니다. 가서 비 오는 한이 있더라도 가져갑니다. 다들 혹시 음. 비슷하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29 인치 캐리어가 집에 있는 분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대부분 24 인치 요런 거 많이 쓰시긴 하니까요. 음. 근데 우선 저는 짐이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님하고 좀 다른 결로 짐이 많기도 하고 이제 갈 때는 막 그걸 꽉 채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가까운 나라로 긴 막 한 달 이렇게 가는 경우 아니면.
반 음.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비워 가지고 가는데, 근데 또 현지에서 저는 워낙 쇼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사 오고 싶은 것도 이런 것도 많아 가지고 음. 그런 거 사서 올 때는 인제 대부분 채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큰 캐리어를 일부러 쓰는데, 쇼핑할 때도 캐리어에 자리가 없으면 막 "자리가 없는데." 하면서 좀 꺼려지는데, 확실히 그 자리가 있으면 "괜찮아. 캐리어에 넣으면 돼. 무조건 넣어가면 돼. 들어가." 막 이런 마음으로 쇼핑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많이 하게 되어서, 근데 이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 전 그래도 좀 큰 캐리어를 특히 해외여행 때는 챙기긴 하는데 그래 봤자 최대 24 음. 인치였는데 지금 V7는 약간 상상이 안 가네요. 약간 음. '이민 가방이야?' 라고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니 그리고 이게 같은 무게를 담더라도 부피가 예. 크면 좀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왜죠? 그게 뭐 바벨 들어볼 때도 작은 아. 애는 똑같은 아. 무게여도 좀 쉽게 들 수 있는데 이게 예. 부피까지 크면 되게 균형 잡기도 힘들고 이랬던 것 같아서 어. 왠지 체력이 필수일 것 같은 29 인치 캐리어인데. 어. 그래서 제가 또 해외여행 갈 때 꼭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큰 캐리어에 짐을 많이 넣다 보면 그 걱정되는 게 수화물 무게 초과잖아요. 음. 어 많이 넣었다 싶으면 그 공항에서 체크인하기 전까지 막 다들 두근두근 이런 했던 경험, '무게가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두근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큰 캐리어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울을 항상 챙겨 다닙니다. 캐 오. 캐리어 손잡이에 매달아서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캐리어용 저울이 있거든요. 음. 옛날에 유럽 일주 할 때 샀던 것 같은데 그 후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이 좀 생겨서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싶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뭐 일본 같은 데 가서도 가까워서 짐이 적긴 한데 또 가서 막 책 이런 것도 많이 사 오거든요, 잡지 막 이런 거. 음. 그러면 또 걔네들은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아 이거는 좀 아슬아슬하겠는데.'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캐리어에 두고 그냥 항상 그 체크아웃 하기 전에 호텔에서 항상 무게를 짐을 이제 다시 쌀 때 넣을 때 무게를 항상 체크하곤 합니다. 음. 와 이거 저는 이 저울을 사는 사람은 봤는데 쓰고 있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음. 보통 이제 장거리 항공 노선이 수화물 무게가 이코노미석은 23 킬로 맞아요. 정도 허가를 해 주고 근데 이게 20 킬로 가까이 되면 진짜 무겁더라고요. 20 보통 그냥 킬로. 저희 또래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저는 그냥 몸으로 측정하는 편인데 음. 좀 장거리 노선 많이 타는 분들은 간혹 이제 저가 항공을 타거나 이러시면 음. 무게가 더 적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좀 유용하게 쓰시더라고요. 저도 몸으로 재면 사실 20 킬로를 넘어가면 애초에 약간 컨트롤이 안 되겠다 싶을 만큼 무거워서 어.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저는 15 킬로에서 18 킬로 사이 정도 그 어. 저가 항공의 무게 허용치를 넘어가는 이 구간이 굉장히 몸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넘나 안 넘나? 이게 항상 헷갈리는 구간이 항상 그 구간인 것 같아요. 맞아. 그 공항 가면 실은 있잖아요. 근데 공항 가서 무게가 넘었다고 해서 그 공항에서 다시 캐리어를 펼쳐서 짐을 다시 정비하고 이런 거 너무 귀찮고 맞아요. 싫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울 하나 넣어 가지고 다니면 저는 유용하게 굉장히,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길 음. 바랍니다. 저는 저울을 사지도 않았고 사실 없기 때문에 근데 음. 체크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음. 호텔에 객실에 음. 체중계가 있는 호텔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거기에 음. 올려본다? 네. 체크아웃하는 그러니까 그 여행지를 떠나는 마지막 날 호텔을 그런 호텔을 묵게 되면 이제 '무게 음. 걱정 없이 사도 된다. 측정할 수 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약을 하기도 합니다. 좋네요. 그런 방법도 있네요. 음.
그다음에 또 해외여행 갈 때 저는 꼭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이 근데 이건 대부분 많이 들고 다니려나 싶은데요. 멀티탭입니다. 어댑터는 반드시 가져가시잖아요. 음.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가 규격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음. 근데 우리가 또 충전해야 될 물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핸드폰 당연히 충전하고요. 저는 애플워치도 쓰죠. 아이패드도 쓰죠. 보조 배터리도 쓰죠. 그다음에 저는 해외여행 어. 가면 eSIM 말고 와이파이 도시락을 주로 쓰는데 그런 것도 오. 충전해야 되고 이렇게 충전해야 될 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멀티탭을 꼭 챙겨가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시는 선 있는 멀티탭은 그 선이 수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정육각형으로 생겨 가지고 그 선이 없이 한 군데는 꽂고 나머지 5 군데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멀티탭이 있거든요. 파워 큐브라고 하는 이름이더라고요. 요거 하나 장만해 가지고 그것도 역시 저울처럼 그냥 캐리어에 항상 두고 거기에서 빼지 않고 여행 갈 때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랑 여행 갔을 때 '와 이런 걸 산다고?'라고 생각했던 아이템 중 하나가 나왔습니다. 멀티탭. 음. 그렇구나. 저는 되게 신기했는데 저는 음. 그 콘센트가 좀 멀리 있어서 귀찮은 경우들은 종종 있는데 음. 이게 진짜 그 아웃렛 그 구멍 자체가 음. '절대적으로 부족한 적이 음.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하나님이 쓰는 전자기기를 기준으로 보면 '아 많긴 많겠다.'라는 음. 생각도 일단 들긴 하고 저는 뭐 보통 휴대폰 정도만 충전하면 되니까 잘 안 챙길 아이템이기는 한데 음. 이게 제이여서 그런가 싶기도 한 게 저는 호텔 예약하면 콘센트 위치랑 개수 같은 걸 호텔 후기 사진에서 파악해 두거든요. 특히 네. 이제 워케이션처럼 막 노트북도 음. 충전해야 되고 막 이렇게 콘센트가 많이 필요하면 꼭 미리 봐요. 어. 이게 필요하다면 이제 뭐 노트북 근처에 아예 책상 근처에 멀티탭이 아예 없다. 콘센트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 일단 그 선이 있는 멀티탭이라도 챙겨야 되니까 그렇네요, 그렇네요. 좀 미리 살펴보고 좀 필요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예약해서 안 챙기고 막 이렇기 어. 때문에 멀티탭을 챙기는 건 진짜 상상을 해본 적이 없고 큐브 형태로 이제 여러 구로 변환해 주는 음. 이런 타입도 가져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음. 기본적으로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있는 대로 쓴다.'라는 태도 때문에 음. 생각도 안 해본 아이템인 것 같고 의외로 하나님처럼 챙기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 싶은 음. 생각도 드네요. 음. 저는 '콘서트 위치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전혀 한 번도 해 보지 않아서 음. 정말 상상해 보지 못한 정보여 가지고 '그런 것도 알아볼 수 있구나. 역시 제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좀 충전할 때 다 내 머리맡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안 네. 돼요. 멀리 둬야 돼요. 전자파인데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또 제가 잘 챙기는 게 저희가 35 화의 주제로도 다뤘었는데요. 비행기에서 여러분 대부분 뭐 하시나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자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꼭 필요한 물품을 꼭 가져가는 편입니다. 목베개요. 음. 실은 국내 여행에서도 제가 운전하는 거 아니고 막 장시간 기차나 버스를 타야 된다 이러면은 저는 실은 목베개는 좀 챙기는 편인데 왜냐하면 좀 수면의 질이 저한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차나 버스나 비행기나 어디서든 '질 좋은 수면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에서 꼭 목베개를 좀 음. 챙겨가는 편입니다. 비행기에선 특히 확실히 목베개를 하면 정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이코노미석은 좀 자리도 없고 목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음. 그래서 비행기에서 잘 때 저는 좀 잘 깨는 것 같은데 목베개를 하면 확실히 좀 덜 불편하고 이게 이렇게 잠이 깨는 거는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잠이 대부분 많이 깨잖아요. 근데 음. 목베개를 하면 그렇게 고개가 떨어지는 게 덜해서 잠이 잘 안 깨서 저는 되게 유용하게 잘 쓴 이유로 되게 잘 챙겨 다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행기에서는 푹 자고 일어나면은 그 여행을 더 좋은 컨디션으로 잘 즐길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잘 챙기는 편입니다. 음. 맞아요. 하나님은 그 비행기에서 필요한 아이템으로 목베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비슷하게 해외여행 갈 때 꼭 챙기는 아이템은 이북 리더기예요. 이거 아마 음. 예전 여행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음. 국내 여행은 기간이 좀 짧기도 하고 휴대폰으로도 사실 이북을 볼 수는 있어 가지고 눈이 좀 음.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따로 뭘 하나 챙겨서 막 충전기 따로 챙겨서 요거보다는 그냥 휴대폰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해서 안 가지고 다니는데 긴 국내 여행 또는 해외여행이면은 음. 반드시 챙기는 것 같아요. 음. 특히 해외는 기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기내에서는 사실 저는 책 보는 거나 이제 기내에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영화 보는 거 외에는 잠을 그렇게 길게 자는 편은 아니어 가지고 좀 여행지에서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기내에서도 책 읽는 거 말고 딱히 할 거 없고 막 이렇다 보니 좀 눈 편하게 책 읽을 수 있는 이북 리더기가 저의 필수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에서 좀 특별하게 챙기는 거 있나 싶었을 때 저는 의류 압축팩도 되게 꼭 챙기는 아이템인데요. 아하. 이건 국내 여행 때도 전 좀 챙기긴 합니다. 이 아. 지퍼백처럼 좀 생겨 가지고 돌돌 말아서 공기를 빼는 비닐로 된 음. 압축팩인데요. 그 이불 압축팩 보통 청소기로 공기 빼는 거 많이 써 보셨을 텐데 음. 그거랑 다르게 이제 손으로 그냥 돌돌 말면 돼 가지고 편하게 여행지에서도 쓸 수 있어요. 여행 가면 저는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챙겨가는 사람이라서 무게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데 음. 부피는 옷이 다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갈 때는 대충 싸고 올 때는 이제 이런저런 쇼핑도 하고 짐이 좀 늘어나니까 의류는 다 압축팩에 넣어 가지고 올 때 짐을 줄이는 용도로 음. 캐리어 공간을 넓혀주는 마법 아이템 같은 느낌으로 좀 사용을 음. 합니다. 또 저는 술을 그 인당 2병의 면세 범위로는 부족해서 자진 음. 신고하면서 그냥 많이 사 오는 사람이어 가지고 음. 그 옷을 통해서 옷으로 싸 가지고 술 음. 깨지는 것도 방지하고 또 음. 공간도 확보해 주고 어. 굉장히 필수적인 음. 아이템이고 비슷하게 저는 술 쇼핑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맥주를 사 와야 된다 이러면 온도 유지가 시원하게 가져오는 게 중요하니까 보냉백도 꼭 1-2 개씩 챙겨가는 편이네요. 우와. 해외여행에 신기하다. 예. 좀 부피가 큰 거 말고 어. 그 냉동이나 냉장식품 배송 올 때 은박으로 되어 있는 보냉백 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보통 버리지 않고 놔뒀다가 여행 어. 갔다 올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지만 부피가 크지 않아서 챙겨가는 것 중 하나가 타포린백인데요. 그 얇은 타포린 비닐 재질로 되어 있는 쇼핑백. 아. 네. 불필요한 거 좀 안 사려고 하는데 또 예. 맛있는 거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과자나 뭐 향신료, 식재료 이런 거 있으면 꼭 사 오려고 음.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무겁지 않은 접이식 가방으로 타포린백을 많이 챙겨 음. 놔요. 그 접이식 가방 굉장히 많은데 제 기준 제일 가벼운 게 타포린백이어서 음. 이거 꼭 하나씩은 캐리어에 넣고 다니는 음. 편이고 봉지 과자처럼 가볍고 부피만 크거나 향신료 같은 것들 음. 이렇게 진짜 부피는 차지해서 캐리어에 넣긴 되게 애매한데 음. 가져는 가고 싶은 요런 것들을 꼭 액체류는 아닌 것들 요런 음. 것들을 꼭 타포린백에 넣어 오기 위해서 챙깁니다.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가벼운 거는 바로 핸드 캐리하면 되니까. 음. 그러면은 내가 들고 가는 캐리어보다 훨씬 많은 부피의 것을 사올 수 있죠. 네 좋 맞습니다. 또 특이한 건 저는 국내랑 비슷하게 영양제랑 비상약 당연히 더 많이 챙겨 가고요. 특히 음. 외국에서 이제 약을 딱 나한테 맞는 약을 사기가 쉽지는 않아서 음. 비상약은 쪼끔 더 많이 챙겨가는 편이고 해외 갈 때 저는 구연산을 꼭 챙겨가요. 구연산은 음. 전기포트를 닦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챙기는데
오. 집에서도 전기포트 사용하다 보면 더러운 거 아닌데 이제 물때처럼 바닥에 어.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어. 구연산을 넣고 끓이면 굉장히 깔끔하게 닦이거든요. 그쵸, 그쵸. 호텔 전기포트는 뭐 사람들이 되게 더럽게 쓴다 막 이런 말도 있는데 전 그걸 떠나서 물때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어. 마음의 찝찝함이 있어서 소량으로 구연산을 꼭 챙겨갑니다. 우와. 그래서 좀 비슷하게 또 생각해보니까 저는 국내도 워케이션으로 이런 레지던스 호텔? 세탁기가 음. 있는 이런 호텔 가면 전 세탁기 정화조 클리너를 꼭 가져가요. 대박. 이번에는 까먹었는데 제가 이번에 정말 어. 정신없이 짐을 싸가지고 내 어. 세탁기가 보통 사용하고 열어서 다 건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공용 그렇죠. 세탁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체크인 하자마자 원래 세탁기 세척부터 하고 그 아. 다음에 이제 내 빨래를 세탁하는 아. 용도로 쓰기 위해서 뭐 구연산과 세탁기 클리너 이런 거 좀 챙겨가고 뭐 엄청 깔끔 떠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고 약간 냄새에 예민해서 그리고 보이는 것에 좀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어 구연사는 그럼 지퍼백 이런 데 쪼끔 담아가는 건가요? 네. 구연산 지퍼백에 넣어가기도 하고 약간 그냥 배달 음식 왔을 때 잘 닦아 놓은 일회용 양념통 이런 데다가 아. 담아가기도 합니다. 와. 저 구연산을 여행에 챙긴다는 얘기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기포트를 챙긴다 하는 사람은 본 것 같은데 음. 구연산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게 나왔네요. 확실히 그 전기포트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한 것 같습니다. 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포트 통째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음. 있어서. 근데 아까 콘센트 자리 미리 알아본다는 얘기도 그렇고 정말 그 샌님이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은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물품들이지 않았나. 저는 정말 '생각도 해 보지 못한 것까지 다 신경을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굉장히 꼼꼼한 알고 있었는데 꼼꼼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새삼 정말 꼼꼼한 사람이구나.'라고 또 감탄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요렇게 저희가 국내 해외여행에서 내가 나만이 챙길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되게 많은 물품 얘기했잖아요. 그중 다른 거는 다 안 가져가도 '그래도 요거 하나는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딱 하나만 고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영양제입니다. 음. 일단 영양제를 '안 가져갔으니까 가서 사지 뭐.'라는 것도 너무 낭비인데다가 그쵸. 이제 호텔에 영양제를 챙겨 놓는 데는 없으니까요. 그쵸. 저는 '여행은 체력이 일단 받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맞아요. 또 평소보다 여행 가서는 더 부지런을 떠는 사람이라서 음. 그게 영양제의 진짜 효과든 플라시보 효과든 저한테 영양제는 거의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품이어서 영양제를 고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영양제 체력 중요하니까요. 영양제 반드시 필요하죠. 음. 저는 드라이기랑 고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거는 음. 좀 불편해도 불편한 대로 살지 뭐 어차피 금방 갈 건데 이런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는데 드라이기랑 고데기 없이는 진짜 하루 종일 머리가 내 맘에 안 든 채로 다니면 굉장히 신경 쓰일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신경 쓰느니 그냥 '무겁게라도 들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요거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디저트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할 때 쓰는 물건들 요렇게 좀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의 디저트는 쪼금 진지하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in my carrier라는 주제로 여행 가기 전에 여행을 상상하면서 어떤 물건들을 준비하는지 얘기했잖아요. 그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죠. 음. 그치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물론 여행 가기 전에 안전한지 가도 되는지 요새 그 나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거 꼭 확인하고 가실 텐데요. 그럴 때 유용한 사이트를 오늘의 디저트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입니다. 음.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여가지고 공식력 있는 정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굉장히 그런 데서 있는 거 왠지 탁상 행정 같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유용한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비자가 필요한 나라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현지의 그 중요한 소식들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특히 요즘에는 그 파리 올림픽을 맞아 가지고 올림픽의 관람 안내, 뭐 유용한 홈페이지 주소 막 요런 것들도 이렇게 따로 게시판이 마련이 돼서 게시되고 있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안전 여행을 위해서 외국에서 해외여행 갔을 때 그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음. 국내에서는 인제 몰랐던, 못 맞닥뜨렸던 음. 그런 상황들에 대한 대처 매뉴얼 같은 것도 만화로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 가기 전에 한 번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 그냥 저도 여행 금지 구역 여행 금지 국가나 자제 국가 이 정도만 그냥 신호등으로 보여주는 사이트라고 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음.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음. 이게 뭐 가기 전에 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낯선 곳에서 사건 사고를 겪게 되면 되게 당황하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뭐 이럴 땐 이렇게 요런 콘텐츠들 미리 좀 살펴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고가 일어났는데 뭐 그래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막 받아들이는 거 저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좀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음. 그냥 그 사고 하나로 남은 여행 전체를 망치지 않아도 되니까 음. 그런 좀 좋은 콘텐츠로 오늘 소개해 주신 디저트 사용해 봐도 좋겠네요. 음. 좋습니다. 이번 주는 여행 갈 때 챙기는 나만의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서 "너는 뭐 챙겨왔어?" 막 이렇게 서로의 가방에 호기심 갖는 것처럼 이번화 음. 들어주셨으려나요? 음. 이번 주에는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또 추석도 되게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도 한번 계획해 보시고 저희가 얘기했던 물건도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행 다녀온 친구들이랑 이야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캐리어의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네,